자, 제가 정리를 하고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자, 거기 목차 나와 있듯이 현재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일반법, 특별법 배우셨죠?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다니까 여기 중개계약 이름도 일반이다 그 말은 제한이 없다. 그것부터 일단 이해하시고, 전속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이걸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면 중개계약을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의뢰인이 중개계약하러 간다 할 때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제한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제한이 없이 그 말은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팔고 싶은데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내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일반이에요. 개념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이 뭐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내놓겠다 그 말이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체결되는 계약이 뭐? 전속. 의뢰인은 중개계약하러 갈 때 자기가 선택해서 일반 중개계약을 해서 다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전속이기 때문에 보통 시험은 여기에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 2, 3, 4할 때는 기본 과정이니까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이 뭔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둔 요거 비교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한다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 소유자 매도 중개의뢰인 A가 중개계약하러 가는데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다수니까 갑을병 다수인데 다 내놓을 수 있죠. 그럼 다수와 중개계약할 때 일일이 관행적으로 내놓을 때마다 갑 개업 공인에서 을병한테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해요.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보통 많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 아니야? 정그로서 기능을 못하죠. 두 번째는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놓으면서 내가 내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내놓으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내가 법적으로 보수를 다 보장하겠다. 중개 보수를 다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보수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풀어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써준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이지 다수에게 다 보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내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법에서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다고. 그래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먼저 계약서를 쓸 목적으로 경쟁 중개할 뿐이지 법적으로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풀었기 때문에 계약은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풀어놨으니까 누굴 통해서든지 계약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정상 가격이 4억이면 4억 이상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부동산 창업한 지 3개월 된 사람이고 제가 5년 된 사람이야. 일반 중개 계약하러 아파트 맡기러 가겠죠. 3개월 된 사람은 지금 정상 가격이 4억이에요. 얼마로 접수받아요?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4억. 저한테 오죠. 내놓으죠.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4억
4억 500까지 계약한 지가 보자. 이렇게 하면 6개월 전인가 한번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 말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사시는 아파트 매물이 이만큼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해서 3억 9,700까지 팔아드리겠습니다. 접수 받죠. 같은 물건인데 누가 계약서 먼저 써요? 내가 먼저 쓰겠지.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빨리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정상 가격 이하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죠. 증거도 없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전속이에요. 그럼 전속은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무를 주고, 적극 여기는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겠다. 그 말은 니 보수를 내가 보장해 줄게 그 말이죠.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일반보다는 두 가지 의무를 더 준다고. 그러면 결론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의무를 더 준다 이게. 이 네 가지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이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구두 계약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뭐 하면 돼요? 계약서 쓰면 되겠네. 방금 전에 서식을 보셨죠? 반드시 국토교통부를 영해서 서식 정하죠.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그 말은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서 기능을 못하고 분쟁이 발생돼도 해결 기능을 못하는데 요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고 하면 작성해라. 그 말은 증거로 남겨라. 그 말이죠. 그러면 증거로 보존해야 되겠네. 전속 중개 계약서를 몇 년 보존해야 되는가?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지금부터 중개 계약부터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업무 시작이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앞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처럼 작성 교부 보존은 다 중개 업무고 다 업무정지예요. 최근 시험에 3년 보존해야죠. 최근 시험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했다. 폐기. 6개월 만에 폐기하면 3년 보존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재가 업무정지. 적극적인 의무가 없는데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하면 이 두 가지도 시험 잘 나오지만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돼. 전속 중개 계약하러 매도인이 임대 의뢰인이 다른 부동산에는 가지 않고 갑 개업 공인서 딱 정해서 내 소유 아파트를 2달 후에 이사 가야 되니까 세입자가 2달 후에 나가니까 2달 내에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2달 내에 임대차 계약 중개해달라고 맡기죠. 그럼 개업 공인서 자기한테만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2달 내에 매매 계약을 중개해드리겠다. 임대차 계약 중개해드리겠다. 약정했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매도 임대인이 갑에게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대상물을 확보했다면 매수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임대차 계약 중개하려면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먼저 조사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매수인 찾아서 설명하고 임차인 찾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손님과 약정한 2달이 지났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나 없나요? 혼자 일하다 보면 버벅대고 하다 보니까 약정한 기간 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 이사 못 나갈 거 아니야. 세입자 못 구하면 피해 볼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은 네가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네 혼자 매수인 찾고 임차인 찾아서 혼자 하지 말고 이미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다른 부동산은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네가 확보한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물건을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아니면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내가 확보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하라 그 말은 확보한 물건을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내놔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물건 나왔으니까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조건이 맞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망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간신문에 광고 낼 수 있죠. 그 일간신문 보니까 나온 물건 조건을 맞춰보니까 찾고 있는 물건 조건이 맞으면 이 사람은 연락 갔겠죠. 네가 내놓은 물건을 매수할 임차할 사람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공동중개합시다 라고 연락 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중개하니까 손님이 맡긴 시기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면 야한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하게 되면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의 핵심이에요. 정보 공개는 며칠요? 7일 이내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모두 내놓은 게 아니고 그래 정보망 또는 선택이의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물건 내놨죠? 그러면 공개한 내용은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맡긴 물건을 법에 따라서 정리해서 물건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가 원칙인데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게 물건 가지고 있는 이 매도 임대인이 기업 공인중개사 가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물건은 당신한테만 내놓겠다. 그런데 내가 내놓은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할 수 있나 없나요? 다른 부동산 내놓으면 자꾸 전화와서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비공개 요청을 했으니까 이때는 공개하면 안 돼.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몇 가지 사항을 7가지 사항을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 공개하는 것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 공개하는 거죠. 물건에 관한 7가지를 공개하지만 각 물건에 대해서 각 권리자의 성명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가 뭐인지는 이건 물건에 관한 정보요 사람이야.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부터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쓸 때까지 가격 이름이 바뀌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합의가 아직 안 됐죠. 이때 가격 이름은 예정이 들어가야 돼. 거래 예정급에. 매매 계약서 쓴다는 말은 합의가 된 다음이네. 그때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금액. 그럼 중개계약은 일을 맡기는 첫 단계 아니야.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어떤 가격을 공개하라고?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 이렇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이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에 있어요.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이라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예외가 있는 것이 현재 전속 중개 계약하고자 들어온 손님이 임대차 목적으로 물건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 물건의 공시지가가 중요사항이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차임이 중요한 사항이고 공시지가는 임대차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전체 공개사항 중에서 뭐 한 개는 공시지가는 어떤 계약인 때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겠다고. 그러면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요거 빼고 나머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요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해버리면 이건 등록 취소 사유예요. 전속인 경우에 등록 취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했죠. 문서 통지했죠. 그럼 이 손님은 연락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2달 내 팔릴 것인지 야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한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문서 통지 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경기가 안 좋으면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물건이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도 연락 올 수 있겠네. 그래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 연락 와서 어떻게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요 4가지는 누구 의무사항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의해야 한다. 3년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있다면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런 네 가지 의무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기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다? 네 가지. 네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네 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가 있다 없다? 기타 의무는 얼마든지 있겠죠.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공통이니까 누구도 하고 일반도 하고 전속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다? 정보 공개 의무가 가장 요 기억하시라고. 됐어요? 이렇게 기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네 가지가 있으면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한 중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당연히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의무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다. 의뢰인이 이미 일반 중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다수와 중개 계약했죠. 전속 중개 계약했다 그러면 특정한 부동산하고 중개 계약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미 중개 계약한 다수 또는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 계약할 수 있겠는가? 요거 한 개 하고, 두 번째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또는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부동산에서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 물건을 직접 자기 비용 들여서 비록성에 광고 내고 광고를 본 사람이 연락 올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통해서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하고 의뢰인이 지가 스스로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요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의뢰인이 이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정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일반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면 어떻게 해요?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전속 중개 계약의 취지는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내놓겠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에게 맡겨서 계약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계약 위반.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의뢰인은 이미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일반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의뢰인이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 가능하겠어요? 일반은 제한이 없어요. 전속은 가능하겠나요? 안 되겠나요? 전속의 특징이 이겁니다. 전속도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계약 위반이지만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이 사정이 이렇다고. 그럼 보세요. 3개월 된 부동산은 4억에 팔아서 받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손님을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3억 9,700 받았죠. 지금. 예. 제가 먼저 중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손님이 저 계약하고 갑니다라고 연락해요? 안 할 거 아니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댕길 거 아니야. 겨우 손님을 맞췄어. 이제 물건 내는 손님을 전화하죠. 사모님 손님 맞췄어요 하니까 뭐라 얘기해요?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소장님하고.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연락도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고 연락도 안 한다는 거야. 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여름에 술 먹고 감지르는 사람은 다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의뢰인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요 딱 한 개예요.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요것 빼고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위반이죠. 뿐만 아니고 매도 의뢰인 A가 현재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했죠.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거 아니에요. A와 거래할 상대방을 소개했어요. 거래 상대방을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B를 소개했다고.
소개받은 A가 B하고 조건을 맞춰보니까 조건이 맞아. 그러면 중개를 하여 소개한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여서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되죠. 수급 보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조건이 맞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야를 속 빼고 배제하고 속여준 개업공여서 배제하고 둘이 몰래 직접 계약했다고. 허용돼야 안 돼요? 어쨌든 전속은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되지.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유기서 상대방 소개했다 그 말은 개업공유기서의 중개인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것도 계약 위반.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의무사항이 두 가지 더 있다 할 때 이 두 가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거나 배제하고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유기서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위약금 지불 의무.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은 이게 허용되죠?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다 허용되죠? 허용되어서 계약 위반한 것은 아니죠?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보다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띄울 때 일간신문에 광고할 때 비용 들죠. 문서 통지하고 문서 통지할 때 비용 들죠.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의무가 없다 그 말은 비용 발생이 법적으로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뭐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는데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개업공유사가 중개인이 정보 공개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한대. 이 위약금 지불 의무나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누구 의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의 의무사항이죠. 일반 중개 계약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때 법적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도 없다. 그럼 위약금을 얼마 주고 소요된 비용을 얼마 줄 것인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한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이다. 4억. 4억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조리보니까 주택에 대한 보수 보니까 0.4%가 요율이고 법정 중개보수가 160만 원이야. 160만 원은 계약서를 써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160만 원 줘야지. 중개보수로. 그럼 이 사람은 계약 위반 아니야? 위반이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유사에게도 100% 지급해야 돼. 위약금은 중개보수 100% 지급해야 한다고.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돼. 이 정도 강제가 되어야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죠. 위약금 아니죠. 소요된 비용을 주면 되죠. 지금 법정 중개보수가 160만 원이면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이니까 80만 원 범위 안에서 개업공유사가 중개사가 들인 비용, 소요된 비용을 줘라. 만약에 4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오면 얼마 주면 되고 160만 원에 50%니까 이미 80만 원 결정되어 있죠. 80만 원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이 40만 원이면 40만 원 주면 되고 일간신문에 광고 2번 낸다고 90만 원짜리 가져와도 얼마 주면 돼? 80만 원. 50%를 항상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대. 그래서 네 가지에서 의무상 차이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대. 그럼 네 가지가 아니면 공통이듯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의뢰인도 공통사항이다. 여기 답이야. 책 봅시다. 자, 일반 중개 계약은 117페이지 하단에 일반 중개 계약의 이의는 가장 기초 개념이 불특정 다수가 나와야 되죠. 거기 일반 중개 계약의 개념 요소이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중개 계약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의뢰인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 그거 아니야? 뒤에 셋째 줄 뒤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고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도 없다.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밑줄. 일반 중개계약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3년 보존 의무, 정보 공개나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성 요청이다 말은 첫째 줄 누구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밑줄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가 필요하면 여러 사람이 맡길 때 필요하면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써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지.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넷째 줄에 기업 공인중개사 역시 의뢰인이 작성 요청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반드시 따라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작은 물건 있죠. 보증금만 1,000만 원, 2,000만 원에 월세 2, 30 나오면 접수 안 받습니다. 보증금 1,000, 2,000만 원에 월세 2, 30짜리 물건 중개할 때 하고 예? 보증금 2억짜리 물건하고 어떤 게 일이 더 쉽겠어요? 보증금 1,000, 2,000에 월세 4, 50이 물건 일이 더 힘들어요. 물건을 이거 보여달라 그러고 또 계속 요구해. 그러나 일을 해보시면 아예 매매 전문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대사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요청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일반 중개 계약은 작성 의무가 없어요. 2번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 받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보수받아 먹으려면 예 작성해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요청을 할 때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쭉 나와 있죠. 시험은 그걸 물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게 가격 이름부터 확인하셔야지. 미연의 어떤 가격? 예정 동그라미. 이것도 예정 동그라미.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렇게 예정을 확인하시고 1번은 두 개를 쪼개서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그렇게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해줘라 그 말이죠. 거기 기재사항 중에서 상태, 입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상태, 입지, X. 대상물의 상태나 입지는 기재사항이 아니고 거래 예정 가격을 해야지 뭐라 하면 안 되고 거래 가격 X. 함정을 짚어놔야 이 부분에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고 밑에 3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작성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만들어놨는데 작성 의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 밑줄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밑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다 어디 쓰게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서식 권장 나오면 앞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둘째 줄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전속은 반드시 써야 되고 일반은 안 쓰지. 안 쓰니까 서식도 만들어 놓고 좀 쓰라고 권장도 한다고 안 써. 안 쓴다. 말라고. 내려가 뭐 별 실험 없는데. 그냥 장부에만 적어. 근데 써주는 게 모양은 맞아요. 일반 중개 계약이어도 물건 대장이 그냥 접어놓고 알겠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 조금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써가지고 어떤 조건인지 꼼꼼하게. 아까 서식이 있었죠. 그거 나중에 출력해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 다른 부동산 좀 낫다고. 전속이면 안 쓰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일반은 어쨌든 서식은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옆에 페이지에 전속 있죠. 전속에 위에 네 가지 적어보세요.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 그랬죠. 1.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2. 3년 보존 의무. 3. 정보 공개 의무. 4.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그 네 가지는 일반에는 없고 전속의 의무다 그랬죠. 빈칸이 있어요. 빈칸 2개. 위약금 지불 의무 있나요 없나요? 위약금 지불 의무. 방금 적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네 가지 의무고 지금 적으시는 두 가지는 의뢰인의 의무사항이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위약금 지불 의무 1. 2.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 일반행위 없는 전속에만 있는 의무사항을 먼저 보시고 본문 보시면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거기 박스 밑에 전속 중개 계약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 그렇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박스 밑에 1번 전속 중개 계약의 이의는 개념 정의만 하시면 되죠. 첫째 줄 뒤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특정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한하여 밑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뭐가? 전속은 특정한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번에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 있죠. 다시 1번 특정한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체결해야 한다 해서 간혹 틀게 나와요. 손님 마음이죠. 다 풀어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찍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체결해야 한다. 그게 간혹 나오는 지문이고. 됐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밑줄 하시고 방금 전에 네 가지 적어봤죠? 1.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의무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전속 동그라미 체결하는 때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한다. 작성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몇 년 보존? 3년 보존해야 한다. 1, 2번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정보 공개 의무. 그게 별표죠. 정보 공개 의무에서 기약 정보 공개 기한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계약을 체결한 때 7일 이내에 넣어보세요. 뒤에 나와 있는데 7일 이내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다음에 넣어보 7일 이내에 둘째 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 뒤에 또는 동그라미 선택이요. 일간신문에 밑줄 당해 중개대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외가 있다 그랬죠. 다만 동그라미 의뢰인이 뭘 요청하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내 정보 공개 기한은 7일 이내이다. 적어봤죠? 정보 공개 방법은 방금 전에 체크하셨듯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 모두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둘째 줄. 됐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아주 험한 시절에 옛날에는 6번째 줄 생활정보지 그런 말이 있나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하고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는 공개하면 돼야 한대요. 일간신문하고 거래 정보망 방법이 두 가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험한 시절에 생활정보지에 공개하였다. X 이렇게 나왔다고. 생활정보지는 안 되는 거요. 모의고사를 간혹 보시면 아직까지 옛날 지문을 내시는 분은 이걸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개 사실 공개한 다음에 일전에 저한테 맡긴 물건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라고 문서 통지한다 그랬죠. 공개한 때라고 주어지면 며칠 걸렸어요. 7일 걸려서 공개를 했다고
공개한 때 뒤에 문서 통지 나오면 며칠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대. 그래서 밑에 공개할 정보에서 7가지가 나와 있죠. 이걸 나중에 암기하시는데 일단 밑에 미음 있나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가나다라 마네 마. 뒤에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밑줄. 물건의 권리관계는 당연히 공개되겠죠.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니까. 뒤에 다만 동그라미. 각 권리자의 뭐하고 뭐는 주소나 성명인 인적사항은 사람이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4에 보니까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뒤에 공시지가 밑줄.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이죠. 다만 동그라미 어떤 계약인 때는 임대차 밑줄 뭐만 공시지가 한 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전속 중개 계약서상 의무상에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밑줄 얼마 2주의 1회 이상 뭐로 문서 동그라미 통지해야 한다. 니은 보시면 확인 설명 성실 이행 의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건 차이점이요 공통점이야. 여기 4가지의 확인 설명을 성실히 하라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누구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니은 앞에는 일반 중개 계약과 공통 적으시고 니은 앞에 확인 설명 성실 이행 의무 앞에 일반 중개 계약과 공통.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정보 공개가 내용이 많고 가장 중요하다. 그 정도 인식하시면 되고 밑에 4번에 누구 의무? 중개 의뢰인의 의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하시고 기업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전속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 해놓고도 있다 하면 안 되지. 지금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계약 위반이죠. 둘째 줄 다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이외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했다. 계약 위반이죠.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밑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60만 원 계산되었죠. 160만 원에 해당하니까 100% 전액을 뭐로 지불하라고?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미연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을 소개했죠.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빼고 몰래 둘이 직접 계약했죠. 이것도 계약 위반이죠. 똑같이 셋째 줄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밑에 소요 비용 지불 의무 밑줄 이건 계약 위반 아니죠. 첫째 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읽어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밑줄 하셔야 돼. 읽어드리는 부분은 지금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허용돼야 한대요. 허용되죠. 허용되어서 중개보수 몇 프로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뭐? 범위 안 50% 범위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밑줄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됐죠? 마찬가지로 3번 보니까 협조 의무 있죠.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밑에 3번 앞에 협조 의무 앞에 누구와 공통? 일반 중개 계약과 공통.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 밑줄. 나중에 밑부 표시 임대차 계약 표시죠. 임대차 계약은 차임을 지급하고 네 물건 좀 서자 그 말이죠. 임대차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기간이 있죠. 중개계약도 손님이 와서 아파트를 2달 후에 이사가니까 팔아달라고 맡기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 해요. 관행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맡길 때 몇 개월 다 이야기해요.
중개계약 기간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관행적으로 약정을 안 하니까 법에서 기준만 잡아서 몇 개월로 하겠다고 3월로 한다라고 돼 있다고. 유효기간을 얼마로 한다고? 3월로 한다. 3월로 한다는 말은 반드시 3개월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뒤에 다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 몇 월과 다른 약정 3월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데 돼 있죠. 약정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약정 기간 제한이 몇 개월 이내에 약정할 수 있는 말 없잖아요. 약정 기간 제한이 없다. 최근 시험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5개월로 약정한 경우 약정할 수 있었어요? 그 몇 개월이요? 5개월이지. 5개월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약정이 없으면 3개월 기준. 약정하면 약정 기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약정한 만큼 1년 약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몇 년? 1년. 제재는 업무정지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밑에 등록 취소 밑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 공개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이때만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그렇게 상대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임의 취소다. 밑에 기출지문 분석 있죠. 밑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그래 했죠. 허용되죠. 의뢰인은 개업 공유인사에게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50%를 반드시 주는 거요. 50% 범위 안 그게 빠져서 틀렸다고.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죠? 넘겨보세요. 130페이지 문제가 있죠. 2번이 작년 문제니까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중개계약 밑줄 틀린 것 X요.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부동산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위임관계가 같다라고 했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적어봤죠. 3번에 전속 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맞아요. 당연히 중개계약 당사자가 누구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서명 또는 할인하겠죠. 나중에 서식을 따라 공부하셔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은 4번 2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한다. 그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오늘 제 시간에 있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보람찬 하루입니다. 오늘 배우신 거 정리하고 아직 수업들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 뭐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사무소 명칭부터 했어요. 그죠?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 간판 철거했죠. 고용인 했죠. 인장 등록했죠. 휴폐업 했죠.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얼마 못했나 그래 보니까네.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몇 자? 8자 또는 5자 문자를 넣어야죠. 사무소 명칭은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8자는 5자 쓰지 않아도 제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고 부칙도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몇 자는 못 쓰고 8자 쓰게 되어도 얼마? 10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8자 못 쓰고 5자 못 쓰고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처럼 유사명칭을 사용해도 안 되죠. 아닌 자는 형벌이 얼마? 1-1. 5개 광고물 설치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 대표자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의 뭐를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면 되죠. 간판은 중개업무가 아니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해도 얼마? 100만원. 그죠? 표시 광고는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는데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있죠.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성명, 법인이면 누구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성명만 명시사항이지 등록번호처럼 나머지는 명시사항이 아니다.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지체 없이 사무소 이전 사실 신고한 때, 폐업 신고한 때, 등록 취소 처분받은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죠.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위법한 간판에 대하여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 철거명해요? 등록관청이.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고용인은 둘 수 있다. 수제한이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무 수행할 수 있다. 보조는 중개무 수행할 수가 없다. 고용인을 두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을.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할 때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해열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하죠. 고용인 관계는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외국인을 두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선서를 전파하죠. 소속을 두어서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있는 사람이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하죠. 자격증 사본 가져가요? 가져갈 필요가 없이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다. 그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조항이 있죠. 업무상 행위 범위는 중개업무만 아니고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보조로 행위한 것처럼 중개업무와 관련된 것도 업무상 행위 포함.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조항은 간주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죠. 그럼 고용인이 어떤 사고 친 때 양벌 규정?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 형벌사고 아니면 다 간주 규정.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은 간주 규정.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간주 규정에 따라서 누구도 개업 공인 중에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간주가 된다고 해요. 직접 법을 위반한 손해를 간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는 고용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쌍방에 대하여 공동 청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면 배상한 만큼 고용인이 구상권행사할 수 있고, 다음 주 배실 내용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보증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행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가 아무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과실을 주장해도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사고 쳤다면 고용인 본인이야 징역형 선고받고 결격,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결격이죠. 양벌 규정 재판하는 것은 고용인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징역형 없고 벌금형만,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도 가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고용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항상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니다. 그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잖아. 무과실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잖아.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런 거 비교하시고.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까지만.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죠. 전자문서에만 등록할 수 있다. 스캔돼서 제출해야 되죠.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은 고용신고하는 때 함께 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할 인장은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면 되죠. 크기만 가로 세로 7에 30.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은 하면 어디 가게를 말하고?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죠. 그러니까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어디 가서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할 때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법인의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인장관계는 개업공인에서는 다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인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변칠 등 똥칠이죠.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부터?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등록증 첨부하죠. 미리 신고하죠. 전자문서가 안 되겠네. 등록증 첨부하니까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면 6월 초과할 수 있죠. 재개 신고한다는 말은 이미 휴업 신고한 다음이죠. 등록증 주십시오 그 말이네.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 하지 않으니까 전자문서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전자문서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은 6월까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 6월 초과할 수 있죠. 3월 초과 휴업 신고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면 폐업하고자 할 때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죠. 3월 초과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재개 변경은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전자문서가 되고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는 것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만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